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7년 만에 12번째 통합 우승 그리고 한국 시리즈 불패 신화를 쓴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 여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1980년대생 사령탑에 올랐던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은 초보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팀의 우승을 이끌고 1년 만에 최고 대우를 받는 감독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과 함께합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기아 타이거즈 7년 만에 2017년 이후에 7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KBO 최다인 12번 우승을 한 타이거즈인데 광주 홈구장에서는 무려 37년 만에 우승입니다. 자, 감독님 광주에서 처음 우승하셨는데 감동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37년 만에 광주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목표를 꼭 한번 이루고자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 광주에서 37년 만에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광주 팬분들께 좋은 선물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너무 만족하는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승 세레모니 때 또 화제가 됐던 게 감독님께서 선수들과 일명 삐끼삐끼 춤이라고 해서 굉장히 올 한 시즌 화제가 됐던 춤을 추시는 영상 저도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습을 좀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고 난 뒤에 아무래도 코리안 시리즈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경기에 대한 것만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 춤에 대한 거는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거의 연습은 못 했고 이제 아들한테 한 번씩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집에서 한두 번씩만 이렇게 쳐보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뭐 내년에는 다른 공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연습을 해가지고 꼭 한번 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꼭 우승하셔서 또 다른 세레머니 저희가 꼭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끝난 뒤에 더 바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 저희가 올 시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인사도 또 하러 다녀야 되고 또 마무리 훈련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훈련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어떤 선수들을 보낼 것이며 또 스토브 리그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어떤 선수들과 또 계약을 할 것이며 뭐 이런 것 때문에 용병 선수들 문제도 있고 막 이래서 단장님하고 며칠 동안 계속 미팅을 좀 가졌고 그러고 넘어가는 선수들 이제 오키나와 넘어가서 훈련하는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또 좀 짜고 난 뒤에 또 선수들을 보냈고 뭐 이제는 조금 좀 방송사나 이런 데 조금씩 다니는 거 말고는 뭐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역대 최고 대우로 감독님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승이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소식인데 예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이 계약 대우나 이런 것도 좀 만족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상은 아무래도 뭐 코리안 시리즈를 우승했기 때문에 저를 또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게 또 1년 차인 감독에게 구단에서 쉽게 선뜻 결정 내리기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고 구단이 또 너무나도 좋은 대우로 저를 1년밖에 안 된 이제 초보면 초보 감독에게 우승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생기다 보니까 엄청난 너무나도 좋은 계약을 해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또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는데 아무래도 기아 타이거스라는 팀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올 시즌 보면 최대한 빨리 움직여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도 그런 쪽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빠른 시간에 저를 또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약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아 구단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였던 부분들 사실 많은 팬들도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계약에서도 좀 그런 모습 보여서 또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개막전 미디어데이 때 감독님께서 이제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걸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때부터 좀 팬들 입장에서는 우승 이야기를 그때부터 좀 해도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셨어요? 처음에 감독 제의를 받았을 때 저희 팀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0개 구단을 다 봤을 때 한 3위권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멤버였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분발을 하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준다라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은 했어요. 근데 스프링 캠프를 지나면서 제가 미디어데이에서 왜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프링 캠프를 진행할 때 선수들이 잘 녹아들었다라는 게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올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이제 미디어데이 때 과감하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시즌 끝나고 난 뒤에 좋은 성적으로 잘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처럼 잘 녹아들었고 초반부터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규 시즌 내내 거의 1위를 거의 유지했습니다. 뭐 6월 초에 잠깐 2위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것도 뭐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바로 선두로 복귀를 했는데 자, 뭔가 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올 시즌 그중에서도 감독님께서 언제쯤 이렇게 하면 좀 우승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언제쯤 드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초반, 중반에 부상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부상으로 빠져나갔는데 순위를 계속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등, 2등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등에 올라가서 반경기차, 한경기차, 두경기차, 반경기차 이렇게 하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이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싶고 페넌트레이스 정규리그를 우승을 해야겠구나라는 선수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때 좀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이제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다시 돌아오면서 저희가 이제 승차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올 시즌에는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올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팬들 입장에서는 버릴 장면 하나 없는 아주 좋은 훌륭한 시즌이었는데요. 시즌 144경기 진행하시는 동안에 감독님께서 뭐 조금의 힘든 타이밍도 있고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4경기 내내 이거는 꼭 우리가 지키고 가야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스포츠라는 게 제가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좋은 게 일어나고 안 좋은 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선수들의 마음을 안 다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올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적이 나나 안 나나 올 시즌에는 선수들이 상처받지 않는 특히 마음에서 상처받지 않는 거를 올 시즌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뭐 또 상처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화의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덕분에 선수들이 또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올 시즌 지금 기아 타이거즈를 이야기하면서 압도적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방송에서 몇 번 쓰고 있는데 정규 시즌에서 유일하게 6할의 승률을 기록했던 팀이 기아 타이거즈고요. 팀 타율도 3할을 넘겼고 팀 평균 자책점도 모두 1위였습니다. 투타, 그러니까 뭐 되게 뭐 1위 팀이 투타 모두 좋겠지만 투타 모두에서 이렇게 1위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비결이 있다면 뭘로 꼽으시겠습니까? 선수들이 생각이 확실히 바뀐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수 시절 그리고 코치 시절을 하면서 선수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선수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경기를 하면서 스프링 캠프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힘을 합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선수들이 성공을 하고자 우승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끈끈하게 잘 뭉쳐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시즌이었거든요. 그래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몸 이런 것들이 아마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원래 멤버 자체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선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은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선수들이 빠짐없이 잘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뭐 MVP랄까요? 아니면 올 시즌 전체의 키 플레이어랄까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선수가 있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뭐 고참 선수들은 워낙 페넌트 레이스에서 그리고 코리안 시리즈 뭐 다른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많은 것들을 보여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이제 데이터가 딱딱딱 쌓여 있는 상태였고,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김도영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릴지는 정말 이 정도의 성적을 올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김도영 선수 자체가 그런 성적으로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팀 자체가 완벽히 좀 변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참 선수들도 김도영 선수가 굉장히 어린 친구지만 도영이한테 의지하는 모습도 있고, 도영이도 고참 형들이 하는 플레이를 보면서 또 형들에게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뭐 형우랑 도영이는 뭐 20살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나 이렇게 지켜보면 서로 의견 얘기하고 그 의견을 받아주고, 또 선배님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마 올 시즌에는 앞으로 우리 팀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건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우리 팀의 중심을 이제 잡을 수 있는 선수로 올 시즌에 왔다라는 게 앞으로 기아 타이거스라는 팀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영 선수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슈퍼스타로 한 단계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이제 뭐 홈런 같은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뭐 김도영 선수가 홈런 타자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는 감독님의 조언이 있었다고 또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가능성 어디까지 보십니까? 항상 30홈런 이상은 앞으로는 충분히 때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도영이한테 감독이 되고 난 뒤에 처음 했던 얘기도 안타 치고 도루 하지 말고 홈런 치고 도루 해라라는 말을 첫 번째로 했었는데, 뜬공 쳐서 죽어도 뭐 아무런 뭐라고 하는 거 없고, 땅볼 쳐서 죽어도 아무런 뭐라고 하는 거 없을 거니까 그 대신 공을 좀 띄워봐라. 그러면 성범이 형처럼 형우 형처럼 홈런 치는 선수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정말 이게 공을 캠프 때부터 계속 띄워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즌을 왔는데 공이 자꾸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스윙 스피드도 있고 몸의 스피드도 있으니까 이 공들이 맞아서 훨씬 더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뭔가 하나를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너는 움직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있는 젊은 선수들에게도 조금 더 이제 넓은 세상에서 뛰어놀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자, 우승 확정하고 나서 기아의 경사라면 경사인 게 이 국가대표 선수로 7명이나 뽑혔습니다. 프리미어 12 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10개 구단 중에 당연히 가장 많은 숫자고요. 선수로서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부상 우려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부르는 선수들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 그리고 국가가 있어야 팀이 있고 팀이 있어야 개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수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차출이 됐지만 그 선수들이 또 국가대표를 가서 많은 경험들을 쌓고 온다라고 하면 내년 시즌에 저희한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게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부상만 안 당하면 제일 좋겠고, 부상 안 당하는 상황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 기아 타이거스가 올 시즌에 많은 성원을 얻은 만큼 국가대표도 국가대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전 국민께서 야구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올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 시즌 기아의 전체 시즌을 보면서 팬들이 가장 걱정했지만 정말 잘 극복해 나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투수진의 운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막 선발진이 모두
부상으로 빠졌고 양현종 선수만 완주를 했습니다. 게다가 마무리 투수도 2달 정도 공백이 있었고 기아 투수진에 이렇게 이탈도 많고 드나듦도 많아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잘 해냈습니다. 투수진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선수들도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상 선수가 생기면서 그 이제 1군 엔트리에 없었던 친구들이 아 내가 한번 요 상황에 자리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에 젊은 선수들이 그 자리를 잘 포진해 주면서 저희가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시즌을 치렀었는데 제가 치르면서 올 시즌에 정말 투수 코치님 두 분께 항상 뭐 제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한 번씩 두 번씩 하고 했었는데 그 두 분이 굉장히 로테이션도 잘 짜주셨고 그 두 분께서 올 시즌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투수진이 좋은 성적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잘 만들어줬고 또 코칭 스텝도 그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투수진 중에서도 이게 젊은 투수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것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점 같은데 기아에서 데뷔한 선수들 또 타팀에서 옮겨온 선수들 뭐 예를 들면 황동화 선수라든지 김도현 선수라든지 곽도규 선수라든지 젊은 투수들이 잘해내고 있으니까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 투수들을 키워낼 수 있었던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선수들 나이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잘 못해서 실수해서 혼나고 또 이제 위에 분들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또 하시고 막 이래서 좀 주눅 들면서 선수 생활을 20살부터 21, 3, 4살까지는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에 주눅 들지 않고 선수 생활을 하면 분명히 그 시간들이 단축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면 한 달, 2달을 주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잘 던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또 못 던지고 이래도 이 친구들로 밀고 가면 되겠다라는 뭔가의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의 능력치를 봤을 때. 근데 특히 젊은 선수들은 확실히 억누르지 않으면 어디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를 선수들이 보여주는 확실한 데이터가 올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젊은 선수들에게도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언제든지 저와의 야구는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만큼의 준비와 노력만 해준다면 선수들이 앞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젊은 선수들에게도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또 선배들을 또 잡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강의 한 시즌을 보낸 기아지만 유일하게 이번 시즌에 5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실책입니다. 실책이 가장 많은 또 팀이기도 한데 뭐 물론 근데 다른 전력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까지 이뤄냈겠습니다만 이 실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또 준비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또 구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올 시즌은 공격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커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실책을 이제 내야수들이나 뭐 아무래도 실책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내야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 팀 자체가 내야수들이 공격력이 워낙 강한 친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그 선수들에게도 실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한 번도 실책에서 문책성으로 빼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선수들이 올 시즌 끝나고 이제 내년 시즌에 그 선수들이 한 번 더 마음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하고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서로의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시즌은 실책 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비의 능력치도 내년 시즌에는 저는 상위권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고 올 시즌은 실책이 많았지만 내년 시즌은 실책 수를 꼭 최소한의 실책 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출발은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었죠. 스프링 캠프 출발 직전에 터진 악재 때문에 이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캠프가 치러졌고 뒤늦게 감독 선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단의 선택은 결국 성공으로 결론 났지만 당시에는 감독직을 맡으셨을 때 부담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랑 선수들과의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자리 자체가 선수들을 끌고 가야 되는 자리고 또 선수들이 이제 감독에 대한 뭔가의 좀 중압감도 느껴야 되는 자리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고 그래서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기아라는 타이거스라는 팀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분들이 했던 것들도 다 지켜봤고 감독의 권위보다도 감독이 선수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또 시범 경기를 치르고 개막에 승리를 하면서부터는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던 것 같고 그래서 기아 타이거스라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팀이었다고 하면 제가 고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근데 워낙 멤버도 좋고 이 팀은 꼭 내가 한번 맡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감독직을 수락했는데 정말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승까지 오는 그 많은 장면들 중에서도 이 장면도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스 제임스 네일 선수의 부상이었습니다. 타구에 맞고 바로 덕아웃으로 뛰어가 들어가던 모습이 굉장히 생생한데 시즌 아웃이 당연해 보여서 이거 한국 시리즈 갈 수 있겠느냐부터 해서 가서 되겠느냐 이런 팬들 걱정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차례 쉬고 나서더니 놀랍게도 한국 시리즈 1차전, 4차전에 선발로 나서서 최고의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부상부터 한국 시리즈 등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도 그날만 생각을 하면 제가 정말 그날 물통을 한번 밑으로 집어던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선수가 빠진 거하고 제임스 네일 선수가 빠진 거하고는 정말 엄연히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아마 구단에서 단장을 비롯한 대표이사님께서 바로 모든 조치를 완벽히 취해 주셨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제임스 네일 선수가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도 우리 구단에 대한 노력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항상 하면서 뭐 수술도 빨리빨리 진행시켜 주시고 돌아와서도 다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팔, 다리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무래도 얼굴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의 회복 속도는 신경 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얼굴에서 이제 턱만 괜찮아지면 공 던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근데 제임스 네일 선수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 마음가짐을 굉장히 아름답게 좋게 잘 저희 팀에게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금은 미국에 가 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급 외인, 특급 선수 이 제임스 네일 선수의 잔류 여부가 이제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지금 뭐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퍼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잔류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잔류를 했으면 좋겠고 저도 제임스 네일 선수가 가장 필요하고 제임스 네일 선수를 보기 위해서 뭐 메이저리그 팀에서 많이 왔다 갔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임스 네일 선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단장님을 비롯한 뭐 많은 프런트 분들 그리고 전력 분석 팀들이 또 내년 시즌을 위해서 제임스 네일 선수를 포함한 다른 선수들까지도 다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단장님께 모든 것을 다 일임해 두고 저는 단장님이나 모든 프런트 분들께서 영입해 주시는 그런 선수들을 가지고 또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제임스 네일 선수가 돌아와 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선수의 또 응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겠고 단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화 중에 이미 감독님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꼭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기아의 우승 1등 공신으로 물던 그라운드 위에 선수도 또 감독님을 꼽을 수 있겠지만 구단 프런트의 노고가 굉장히 컸다라고 평가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떤 프로스포츠건 간에 프런트들이 욕먹기가 쉽지 칭찬받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올 한 해만큼은 기아 프런트는 정말 많은 칭찬을 팬들에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즌 전의 위기, 또 시즌 중 외국인 투수 부상에 대한 대응, 또 대체 선수 투입, 뭐 선택, 추진력 모두 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감독님 같이 이제 협업하는 관계니까 프런트랑은 같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올해 프런트에 대한 소감 어떠셨습니까? 정말 빠르다. 일을 일사천리로 바로바로 진행을 해주신다. 그리고 감독에게 이런 선수가 있으니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를 빨리빨리 최대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거를 보고 투수 코치든 타이 코치든 그런 분들하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발빠르게 중간에도 저희 투수들이 조금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젊은 선수들을 7월 달, 8월 달에 쓰기 위해서 또 미국에서 보내서 그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또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쉽게 추진을 해주시는 거 보면 단장님께서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또 대표이사님께서 바로바로 그냥 승낙을 해주시는 결단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서 올 시즌에는 그 두 분들의 결단력에 의해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좋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좋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너무 감사드렸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 이제 V12를 완수하고 V13을 위해서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감독 재계약과 함께 임기 내에 다시 우승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히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3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있는 동안 또 우승했던 멤버가 그대로 속해 있는 상황이고 다른 팀들도 어떤 팀들은 다 전부 다 이제 보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는 지금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후년도 굉장히 자신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선수들하고 좋은 관계 그리고 많은 팬분들의 성원만 또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또 내년 시즌도 충분히 우승권에 전력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승이 목표고 그리고 저희 기아 타이거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광주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저희 팬분들께 다시 한번 내년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올려서 우승이라는 선물을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심재학 단장도 우승 뒤 하루 쉬었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시즌 준비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런 타이거즈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타이거즈 왕조, 타이거즈 시대 다시 도래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왕조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요 한 10년, 7년 요 사이에 연달아 우승한 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장님과 그리고 프런트, 현장 그리고 선수들과 이런 부분들이 관계가 잘 조성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별 문제 없이 또 우승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파트가 좋고 어떤 파트는 안 좋고 이게 아니라 올 시즌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분석 파트는 분석대로 또 프런트에서는 프런트에 가지고 계신 역량 또 현장은 또 그 프런트들이 짜주신 거를 또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런 파트별로의 중심적으로만 작작작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아 타이거스라는 팀은 완벽히 다 갖춰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 후년 시즌도 아마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젊은 선수들 성장 눈부셨다라고 방금 쭉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시즌 또 눈여겨 봐주십사 팬들이 좀 눈여겨 봐주십사 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좀 그런 선수들을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 시즌에 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들도 많고 그 선수들이 보여주지 못했는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냈는데 또 윤도현 선수가 좀 더 빨리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부상을 안 당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최지민 선수 같은 경우도 올 시즌에 좀 많은 것들을 본인이 못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지민 선수가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리고 올 시즌에 꼭 함께 하고 싶었지만 수술 때문에 올 시즌에 정말 아깝게 코리안 시리즈에 등판을 하지 못했던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도 6월달, 7월달이면 충분히 돌아오니까 그런 선수들이 다 성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어느 팀에 비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훨씬 더 높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고센 선수 그리고 뭐 중고참으로서 해줘야 되는 선수들도 몇몇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올 시즌 했던 선수들과 경쟁 잘 하면 내년 시즌은 훨씬 더 나은 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벌써 코치진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김주찬 코치가 복귀를 했고 김민우 코치가 또 돌아왔습니다. 뭐 기대되는 그 타이거즈의 전설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고 있는 모습도 좀 있고, 비시즌에 대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코치진은 아무래도 저를 좀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 배치를 시켰고, 그리고 저희 선수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에서 소속을 했던 코치님들로 될 수 있으면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분 정도는 영입을 했고, 뭐 다른 코치님들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 시즌에 저희가 또 열심히 잘 준비를 하면 또 그런 분들이 자기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해준다라고 하면 내년 시즌도 더 나은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들이 자기 파트에서 자기 일을 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면 좋은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에게 또 많은 팬들에게, 전국의 많은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올 시즌 성적 내준다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뛰어주면 이렇게 팬분들 그리고 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행복한 또 연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선수들이 거기에 걸맞는 성적을 내서 많은 분들이 사랑받는 그런 기아 타이거스라는 팀이 됐으면 좋겠고, 올 시즌에 126만 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분들께서 야구장을 찾아주셔서 저희가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 많은 분들이 야구장 찾아오셔서 즐거운 야구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시즌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기아 타이거스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광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가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인공지능 AI와 광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국회 홈페이지, 의원님 소개 홈페이지 보니까는 준비된 민생 예산 전문가 조인철입니다. 이렇게 네. 적으셨던데, 이력을 보니까 고려대 경제학 석사, 영국 버밍엄 대학교 정책학 박사 하셨고, 행시 출신으로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관리과장 하셨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지내셨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늦게 모셨을까요? 일단 네. 인사 말씀 한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아마 민생예산 전문가라고 해놓은 거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을 9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을 이제 그 기획재정부 재정 파트에 주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별칭이 생긴 거고, 실제로 이제 문화경제부시장 할 때 네. 국비가 광주 예산 중에 한 2조 정도, 2조 원대였는데 제가 있으면서 한 1조 정도 늘려서 한 3조가 넘게 만든 일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별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재부 후배들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기재부 후배들 도움을 안 받았다고 하면 네. 거짓말이겠죠. 예.
야구 좋아하시나요? 의원님 페이스북 예. 보니까는 한국 시리즈 관련한 얘기가 엄청 많던데. 네, 우리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해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보면 광주 시민들의 애환을 같이 온 네. 그런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또 광주 CNB 광주 네. 방송이라고 하는 데서 계속 야구 해설을 하는데 그 우리 해태 타이거즈 네. 레전드 감독이신 우리 김상환 감독님 공동 해설도 하는 영광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야구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자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프로야구 구단 중에 네. 다이너스티 왕조라고 불리는 구단은 사실 타이거즈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그냥 단순한 프로야구 구단 하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타 공인 예산 전문가이신데 윤석열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 불참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불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안도 많고 국민들한테 직접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시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시정연설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자화자찬으로 그냥 일관한 최악의 연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그 시정 연설 보면은 개혁을 19차례 강조하면서 뭐 절체절명의 과제다. 뭐 어떤 저항이 있어도 개혁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항이 있어서 개혁을 못 한다고 대통령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항이 있거나 하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혁 주체자로서는. 당신이 지금 4대 개혁은 목숨 걸고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지금 하나도 추진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대국민을 설득하고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겠다라는 말만 앞에 구두선처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진척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일 거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회 지금 과방위원이신데 그 의원님 제안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의결됐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말씀인가요? 저는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과방위 활동을 하거나 국정감사를 하거나 할 때 뭐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뭐 문제가 있을 때 제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식의 이제 국정감사에도 임했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탄핵 심판 중이긴 하지만 공무원 신분입니다. 실제로 월급도 한 거의 1,000만 원씩 받고 있는 매월. 탄핵 중이어도 월급은? 네, 그렇습니다. 기본급에 해당되는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원이면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근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민주당이나 좌파나 뭐 이런 집단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하는가 하면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 뉴스다.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해서 마치 자기가 극우 유튜버, 극우 뭐 여전사 이거에 뭐 같이 이렇게 건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공무원의 행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지하게 감사원 차원에서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겁니다. 만약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조치 같은 거를 취할 수가 있나요? 예,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고 엄격하게 하면 그걸 저희한테 이제 3개월 내에 감사하게 되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또 보고 저희가 감사에 대응을 하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대응을 또 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청문회 같은 데서?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언론사 후배이기도 한데 자기가 알던 이진숙과 지금의 이진숙은 완전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국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분으로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괄목 상대라고 군자는 사흘만 안 보면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많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방향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네. 자기 폭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어떤 성취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 목표를 위해서 그거를 가기 위한 이 방통위원장도 하나의 징검다리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방통위원장 말고 뭘 더 할 수가 있나요? 근데 뭐 선거직에 뭐 나올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길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예산이나 뭐 정책 관련한 이력이나 경력 보면은 국회 기재위 뭐 예산소위 이런 데가 딱일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지원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사실 뭐 그 상임위 배정하는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에서는 사실은 국토위 가라. 그러니까 국토위는 모든 의원들의 선망 1순위. 노망 1순위. 네. 근데 거기를 가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아니다 나는 과방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우리 과방위 의원들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믿더라고요. 사실 그랬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같이 식사하면서 사실 그랬다라고 하니까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과방위를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광주는 지금 AI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거를 정착시켜서 광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 AI를 집중적으로 광주에 육성해서 어떤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차원에서 과방위를 선택한 겁니다. 제가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보니까는 지난 6월에 22대 국회 1호 의원님 1호 법안으로 말씀하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것도 그럼 이거 하려고 과방위로 가신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법안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을 빨리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고 그거에 뒤처지면 경제가 이제 뒤처지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걸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고 지원한 근거도 없는 이런 없나요, 지금? 예,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진흥을 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기본법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AI 관련, AI 산업 관련한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광주 인구 순 유출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제일 많나요, 지금? 예. 그 왜 그런 건가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부시장 시절에도 왜 빠져나갈까라고 하는 거는 딱 돈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돈벌이가 없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부 이제 청년들 빠져나가는 인구의 한 70% 가까이가 청년들이거든요. 2030. 빠져나가 어디로 뭐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건가요? 수도권으로 대부분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인데 그 청년들이 왜 수도권으로 오겠습니까? 물론 이제 청년들이라고 하는 게 대도시를 선망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먹고 살고 미래를 비전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들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광주에는. 그럼 지금 발의하신 그 AI 기본법과 광주에서 일자리 창출, 돈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부시장 시절에 했던 게 AI 중심 도시 한다라고 하면서 그 북구 첨단지구에 거기에 인프라를 일단 구축을 거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냥 데이터 저장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는 GPU 기반, 그러니까 GPU 기반이라고는 잘 모르실 텐데 요즘 그 AI는 대부분 그 그래픽을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 사진을 주로 인식하지 숫자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그래픽 기반의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한 컴퓨팅 시스템이 거기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북구예요. 저희가 보면 한 세계 한 20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초대형 슈퍼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구축이 돼 있고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에 지금 자리 잡은 기업들이 한 300여 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기업들이. 컴퓨터 하나 보고 와 있는 예. 기업들이요? 네. 그러니까 그 컴퓨터 GPU 기반의 그 컴퓨터를 쓰기 위한 게 네. 조그마한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게 뭐 한 번 쓰는데 막 5천만 원 뭐 막 이렇게 네. 넘나 봐요. 그래서 광주에 오는 기업들은 네.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옵션을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하신 컴퓨터가 민간 거 아닌가요? 무료로 쓰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국비를 줘서 아. 그 NHN에서 구축을 했고 그 중에 저희가 국비를 일부 줬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쓸 수 있게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소유나 운영은 그럼 어떻게? NHN에서 하고 있습니다. NHN. 아, 네이버. 네. 네네. 아, 네. NHN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구축을 했는데 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실증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인공지능 네. 만들었으면 데이터로만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예를 들면 네. 어떤 건강 체크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우리 그 화장실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기에 센서 넣어서 아침에 뭐 이를 보면 네. 다 체크해서 자기한테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도 다 실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제대로 되면 저희는 지금 9천억 수준의 지금 사업을 구상을 했고 그게 지금 예타 면제 대상으로는 확정이 됐지만 네.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이제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 그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컴퓨터 그게 뭐 엄청 대단해 보이긴 한데 그거 하나 가지고 광주를 AI 도시로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2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2단계는 실증 다시 도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실증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광주 전체에서 아, 그러니까 뭔가 숙주 비슷한 거를 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제 계속 그렇습니다. 확산해 나가겠다는. 그게 한 지금 9천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최종으로는 지금 얼마나 규모가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그거를 이제 규모만 지금 관계 부처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도 기획재정부 후배들 또 이용하신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지금 뭐 계속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는 카이스트나 뭐 울산과학기술원은 여기는 이제 산업형 석사라고 해서 이제 현장이랑 이렇게 연계하는 게 있는데 지금 광주과학기술원은 그게 없었는데 그 뭐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셨나요? 네네,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달인가 통과가 돼서 네. 전문 석사 과정이라고 광주과학위원만 없더라고요. 왜 광주과학위원만 없었나요? 그래서 광주과학위원이 지금까지 놓쳐왔던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놓쳐왔던 부분일 수 있고요. 네. 지역하고의 어떤 교감이 네. 덜 이루어졌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 되면은 근데 뭐가 좋은 건가요? 전문 석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전문 석사가 아니고 대부분 공부하는 그런 석사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 계속 공부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문 석사 과정에 오면 일하면서도 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네. 뭐 세계적인 트렌드 이런 거를 그때그때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가요? 예. 그거를 왜 그전에는 안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글쎄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법안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예. 그 술이나 약물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뭐 이른바 심신미약, 심신상실해서 뭐 감경을 법원에서 네.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던데 이거는 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 혹시 조두순 사건 아십니까? 네. 그 초등학교 1학년한테 몹쓸짓 네. 해가지고 12년형을 받았는데 12년형을 저희가 보면 너무 적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네. 자기가 술이 취해서 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형법 원칙은 네. 책임 능력이 있냐 없냐 요걸 많이 따집니다. 네. 그래서 심신미약하기 때문에 난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감경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스스로 자기가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다 봐줘야 되냐. 이거는 사회 정의에 맞지 않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제 발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여야 뭐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모셔서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